그다음에 배터리 원가의 사실 50%가 양극재예요 지금은. 그 양극재를 반드시 써야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요. 네. 예, 그거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양극재 쪽은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네. 오늘 모신 분은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하시죠? 금양 홍보이사이신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우리가 참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금양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예, 예. 네. 하여튼 이 2차 전지와 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2차 전지주 흐름이 정말 좋아요. 그거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이다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조정 이후에 좀 더 센 모습이 나오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실적의 함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올해 한 3분 올해 하반기 정도 들어서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습이 이제 눈에 두드러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업종들은 실적이 다 안 좋은 반면에 유독 이제 2차 전지 쪽만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요. 요거를 좀 디테일한 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실적 발표할 때 그 제가 눈여겨봤던 키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그 시장이 잘 버텨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대한 매수가 상당히 잘 들어와요. 외국인의 매수가. 예. 요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IRA 관련해서 이제 수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이제 LG엔솔 쪽에서 얘기는 회사에 굉장히 좋은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 삼성 SDI에서는 이제 IRA 관련 핵심 광물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그 8월 달에 제가 한번 여기 8.15 모니터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부탁드린 거잖아요. 그 여의도 쪽에서 IRA 관련해서 2차 전지는 그 뭐 광물 이런 게 좀 어렵고 하니까 오히려 혜택을 못 받을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의도 이제 일본 몰지각한 증권사 같은 쪽에서 몰지각한 막 얘기를 해가지고 현업에 저희가 있으니까 현업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큰 혜택이 될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8.15 모니터에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제가 나와서 그때 이제 설명 다 드렸었고,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IRA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지금 증권사 쪽에서 말을 싹 바꾸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잘못 얘기했던 거는 사실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랐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게 현업에서는 이 IRA 관련해 갖고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사업 계획고 핵심 광물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증권사 리서치에서 이제 그 IRA 관련해 갖고 2차 전지가 수혜받기 좀 어렵다는 보고서를 쓸 때 이 담당 회사들한테 전화도 한 통 안 돌려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사 같으면 이제 기자들이 항상 기사 쓸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취재원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거든요. 그게 이제 취재 윤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담당 그 업종의 그 해당 회사들이 그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코멘트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거를 최종 판단해 가지고 그 얘기를 써줘야 되는데, 그 이런 방법도 이런 거를 그 반영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IRA 관련해 가지고 한국이 2차 전지 쪽은 수혜가 없다는 식으로 리포트를 썼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4분기가 더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떨어지는 뭐 실적 피크아웃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러면은 당장 실적이 좋은 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제 그 실적 발표할 때 4분기가 더 좋다고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힘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기에 4.8%였다가 영업이익률이 3분기 6.8%로 좋아졌고, 삼성 같은 경우도 8.5에서 10.5로 이제 매출 볼륨이 늘어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나위 없이 좋은 이제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실적 부분하고 또 하나 더 붙여갖고
배터리 쪽, 그 셀 쪽을 특히 많이 사는 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이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그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제 테슬라부터 해서 폭스바겐 뭐 쭉쭉 해갖고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내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 내재하게 되면은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좀 재미가 없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배터리 회사들이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이제 원인이기도 한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 이제 배터리 내재하려고 했던 데들이 심각하게 처절하게 좀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저게 사실 큰 이슈였잖아요. 작년 예. 초반만 해도. 예. 그때도 이제 사실 저희 화학업계 쪽에서는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게 화학 그 배터리는 화학 산업이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기계 산업이라서 기술의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걔들이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할 거다라고 이제 저희 화학 쪽에서는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저희 현업에서 생각했던 게 이제 그대로 맞는 형태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계속해서 이제 딜레이 되다가 내년 연말 정도나 돼야 이제 그 배터리 자체 배터리가 생산되면서 사이버 트럭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저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이드 하우스에 이제 그 샘 아부 엘 사미드 애널리스트는 이게 내년 말에서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 4680 배터리가 이제 내재하는 게 이제 봉착 저기 잘 안 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도 이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가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탈리아의 이탈볼트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스볼트, ACC 이런 회사들이 공장이 지금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배터리 내재는 안 되는구나. 결국 배터리 관련해서는 가장 기술력이나 이제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를 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거고 그게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그 삼성 SDI 그 전 대표님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드렸더니 자기가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그냥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걸 100% 내재화할 수 없다. 뭔가 선도하기 위해서 테스트 겸 해가지고 일정 부분 약간의 하지만 결국 기존의 그런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연초에 제가 이제 여기 IR을 하면서 이제 여의도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좀 만났을 때 특히 이제 좀 테슬라에 경도된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시장을 앞으로 장악해갖고 이제 뭐 2030년 되면은 이제 3테라를 만들게 될 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왜냐하면 우리는 저 한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머스크에 대한 확신이 머스크는 마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많이 흔들리는데. 머스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만 머스크는 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내재화한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공언을 한 건가요?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요거를 얘기하면서 그 저기 배터리 데이를 할 때 요 얘기를 같이 사실 한 거고요. 이제 2019년에 처음 사이버 트럭 얘기를 하면서 2021년에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2022년에도 못 내놓고 있고 2023년으로 미뤘는데 그것도 영영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애초부터 처음부터 저거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 거를 받아서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벌써 나왔을 겁니다. 벌써 나왔으면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픽업 트럭 위주로 시장이 많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흐름에서 뒤처지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주가가 200슬락 깨져가지고 뭐 177까지 떨어지고 이런 일도 사실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극재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왜 양극재일까? 전에도 말씀하신 게 양극재가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이 진입 장벽이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 그거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리려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그 양극재주가 소재주 중에 대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일단 이제 그 요 자료는 LG 화학 그 홈페이지 가면 이게 있어요.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그다음에 이 양극재라는 게
12년 4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게 기술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뭐 하나의 양극재를 만들 때 1만 번의 실패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와서 양극재를 시도를 하려면 걔도 이제 1만 번의 실패,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엄청난 기술 장벽이 이제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원가의 사실 50%가 양극재예요. 지금은 이게 이 양극재 가격은 사실은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리튬 가격이 지난 한 1년 정도, 뭐 1년 10개월 정도 걸쳐 가지고 그 10배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거 따라 갖고 양극재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저희 지난해 이 무렵에 비해서 지금 양극재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게 좀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면은 저기 한 1년 그 7개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매출이 한 7배 정도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배 반은 양이 늘어서 는 거고요. 나머지 2배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양극재만 지금 사실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뭐 동박이나 뭐 알루미늄 박이나 뭐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쪽은 이제 특히 동박 같은 경우는 구리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생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 수지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리튬이 앞으로 가격이 계속 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지금 수요 불균형 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 얘기인즉슨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면은 양극재 가격도 이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볼륨이 늘면서 이제 그 가격도 단가도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아주 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양극재 4대 천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국내에 있는 이제 하이니켈 90%짜리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도 딱 4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디죠? 다시 한번 말씀.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LNF 이렇게 4개거든요. 그 양극재를 반드시 써야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요. 네. 예, 그거를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글로벌 갑 중의 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 앞으로 다 줄을 세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한 이 무렵 중에 SK하고 10조 그 양극재 공급 계약이 맺어졌죠. 그게 이제 보면 그 계약은 바인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SK가 그 24년부터 26년까지 그 10조에 해당하는 물량.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되는 게 톤수로 결정되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현 시세를 곱해갖고 그 공시를 할 때는 10조 이렇게 공시를 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양극재 가격이 2배가 올랐으니까 사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20조짜리 계약이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물량 부분을 반드시 사가야만 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자는 걱정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은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그러면은 이제 양극재도 이제 그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전기차가 잘 안 팔려도 그 양극재는 무조건 사갖고 자기 SK 창고에 쟁겨놔야 됩니다. 그거는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라고 이게 이제 원래 일본에 있는 지금도 일본에 있는 이제 양극재사인데 옛날에는 그 옆에 쪽에 왼쪽 상단의 그래프 보시면 2017년, 18년 이때 무렵만 해도 스미토모 금속 광산이라는 회사의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62.7 대 21.4. 요거는 이제 NCA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미토모 금속 광산의 회사가 훨씬 우리보다 기술력이 앞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격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1년 무렵부터 해서 역전이 됐어요. 에코프로 BM이 75,000대 스미토모가 37,000으로. 이게 역전되게 된 계기가 이 무렵에 에코프로 BM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게 된 시점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에코프로 BM뿐만 아니고 LG화학, LNF, 포스코 케미칼이 다 같이 4대 천왕이 90%에 육박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들면서 이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거고 그게 이제 그대로 이 그
매출에 이제 매출하고 수주에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는 21년 기준으로 해서 7만 5천 대 3만 7천이고 그 25년 되면 이게 이제 캐파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비엠이 55만 톤인데 스미토모는 8만 4천 톤밖에 안 돼요. 이게 뭐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벌어지는 갈수록 거죠. 커지네요. 갈수록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재 쪽은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4대 양극재에서.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그다음 요거 이제 스페셜티하고 커모더티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단가 출하량이 상승하고 환율 강세에 수익률이 높아진 반면에 동박 분리막 같은 경우는 경쟁 심화, 점유율 하락, 출하량 감소에 우울하다. 이게 이제 이 양극재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스페셜티에 해당되는 거고 동박 분리막 같은 그 경우가 이제 커모더티, 이제 범용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용재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나라의 그 동박, 그러니까 동박 같으면은 뭐 일진이나 SKC 동박을 굳이 안 쓰고 일본이나 중국의 동박을 쓰더라도 크게 무방하고 그거는 사실 분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박 기준으로 보시면 아까 이제 그 양극재 쪽에서는 우리 에코프로비엠하고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하고의 사이에 이제 캐파 차이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박 캐파는 보시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이게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SK 넥실리스, 솔수 첨단 소재의 캐파에 비해 갖고 그 밑에 있는 외국 업체들도 캐파를 똑같이 증설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증설을 경쟁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단가 싸움으로 그렇죠. 해서 가격 경쟁. 가격 경쟁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산업은 성장하는 데 비해서 이 동박이라든지 분리막 이쪽에 해당되는 커모더티에 해당되는 그 소재 업체들은 이제 이익이 생각만큼 안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동박 같은 경우 그것도 그래도 그 양극재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다 보면은 또 테마가 형성되면서 덜 오른 2차 전지 소재주 해가지고 또 동박주 또 음극재 뭐 다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못 오르고 있는 게 지금 분리막이란 말이죠. 이 분리막 SKIT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이 분리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리막에서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막은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 아사히 카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그 회사가 저희가 봐서는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원가 측면에서 지금 SKIT를 앞서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사히 카세이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가격을 20%를 인하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쫓아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본 업체에 비해 가지고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에 비해서 SKIT가 이제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기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하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우리 에코프로비엠이 스미토모 마이닝을 때려잡고 있는데 이 분리막 쪽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원래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일본이 되게 강한 나라였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술을 사실 많이 배워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특정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뛰어넘는 데도 있고 특정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대등한 상황이 있는 것도 있고 특정 소재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예리해 있는 게 있는데 아마 그 이제 분리막 같은 쪽이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유로 양극재 관련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콜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질문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야?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다들 피 봤잖아요. 많이 오른 주식 사가지고 그다음에 추락하면서 그냥 마이너스 40, 50.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좀 정정해야 될 게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예?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양극재가. 지금 오른 거는 이제 많이 포스코 오른 게 케미칼은 아니까. 오른 거고 LNF나 이제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올해 들어서는 크게 오른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올해 들어서 사셨던 분들은 좀 마이너스 나 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10배 올랐고 올해는 사실은 이제 오르지는 않고 남들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느끼기에는 다른 애들은 다 반토막이 났는데 얘들은 한 20%뭐 30%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양극재 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다기보다는
남들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좀 잘 방어하고 있었다. 지금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결국은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에 제가 분기별 실적을 한번 쭉 갖고 왔는데 네. 2021년 1사분기만 해도 매출이 2,632억에 영업이익이 178억이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면은 1조 5,632억에 영업이익이 1,409억입니다. 와, 많이 뛰었네요. 예. 이게 이제 불과 1년 9개월 만에 매출이 7배가 는 거고 영업이익이 8배 정도 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고성장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NC소프트 제가 담당했었는데 네. NC소프트가 이제 초반에 막 성장할 때 그때 이제 분기당 한 매출이 한 20% 30%씩 막 성장했었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딱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럼 NC소프트가 제가 처음에 그때 리포트 쓰고 있을 때가 이제 시총이 3천억짜리고 이랬었는데 한때 한 30조 갔었나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제 NC소프트가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눈물을 짓게 하고 있지만 하여튼 예. 지금 그러면 예. 그 양극재 그 아까 뭐 4대 천왕 말씀하셨는데 예. 그 회사들의 특징 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예. 오케이. 순서대로 갈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부터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업력이 가장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이 되게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양극재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이동 차장님 같은 경우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이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할 때 이제 회사가 그거를 전력 투구해 갖고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딱 2명을 부른대요. 이제 잘하는 사람 그 밑에 이제 보조할 사람 해서 2명 딱 불러갖고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새롭게 이제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니는 이거를 전담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기술 개발해라. 그렇게 특명을 준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에서 뭐 지금 현재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NCMX라든지 오요로라든지 이제 코발트 풀이라든지 하이망간이라든지 단결정이라든지 전고체라든지 건식 공정에 대응하는 양극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기술력을 이제 차세대 후보 물질들을 지금 이미 다 확보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삼원계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NCM하고 NCA가 있습니다. 이제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이게 이제 또 보통 보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요. 그래서 니켈 코발트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이고 NCA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인데 그거 외워갖고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 두 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사실은 이해를 하셔야 이게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이제 좀 그 고등학교 교육에서 제가 봐서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시험 칠 때 논어 하면은 이제 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줄긋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정약용의 목민심서 이런 거 맞추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맞춰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줄서기. 예.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실제로 이제 그 고등학생들한테 읽히고 그 다음에 그걸 읽은 다음에 거기서 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토론하고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공부인데 그냥 이제 짝짓기 하는 그런 것만 막 딜떠려서 시험 치고 하니까 그런 폐해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산업 이해하시는데도 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NCM 하면은 여기는 망간이 들어가고 NCA 하면 여기는 알루미늄이 들어가고 이렇게만 외우시니까 그렇죠. 이제 소재가 어떤 금속이 들어가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나 모노나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두 개의 이제 차별성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큰 차이점이 뭐냐면 NCA에서 이 알루미늄이 하는 역할이 화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소재 자체가 되게 안정된 소재라 갖고 NCA를 갖고 이제 양극재를 만들어서 그거로 배터리를 만들면 불이 잘 안 나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순간 출력, 순간에서 이제 짧은 순간에 고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A는 기본적으로는 전동 공구 쪽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양극재고요. 이 NCA 쪽 배터리를 지금 주로 장착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배터리. 예. 그다음에 이제 NCM 같은 경우는 이제 NCA에 비해서 그 화재를 잡아주는 알루미늄이 없기 때문에 불이 더 잘 납니다. 근데 불이 더 잘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NCM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는 뭔가 NCM의 장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제 NCM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화 만드는데 좀 유리해서 그래서 이제 전기차 쪽은 사실은 NCA보다는 NCM이 더 맞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삼성 SDI 얘기 안 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NCA 양극재를 채택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불이 나서 이제 리콜 비용을 물어준 적은 없지만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 메이커들의 선택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LG 엔솔이 이제 10개 그 글로벌 탑 메이커 중에 브랜드 중에서 9개를 다 먹고 있는 게 NCM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양극재 단에서 볼 때는 NCM보다는 NCA가 더 만들기 까다로운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NCM도 하고 NCA도 하니까 이제 삼성에도 납품할 수 있고 SK에도 납품할 수 있고 전기차에도 납품할 수 있고 전동공구에도 납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모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다. 전구체, 폐배터리, 리튬 컨버전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사갖고 수산 리튬으로 이제 변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단점은 리튬 광산이 없다는 거예요. 리튬 염호나 이 부분은 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비해서는 좀 약점이다.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는 좀 약점이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